자, 문제에 보면 팝업 창이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팝업을 조종하는 함수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지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자, 매개 변수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팝업 1 init, 팝업 2 ini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팝업 창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요걸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뭐 실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팝업창을 이런 식으로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특정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팝업창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팝업창을 만드냐, 그치? 팝업 함수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팝업창 말고도 여러분들 어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나의 함수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게 구체적인 예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창이 늘어날 때마다 버튼 늘어나면 또 팝업창 늘어나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함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HTML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란 말이에요. 그죠?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얘를 지울 거다, 안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팝업으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다 해가지고 얘가 뭐 팝업 창이 안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팝업 2는 안 열리겠지만 얘는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로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팝업 창을, 얘로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팝업 창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개 변수 사용하라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숫자 1 넘겼어요. 이건 뭐예요? 팝업 창 1, 그러니까 팝업 1 열려라. 첫 번째 팝업 창 열려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뭐예요? 두 번째 팝업 창 열려라. 만약에 세 번째 팝업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기면 이 팝업을 함수라는 요 팝업 함수를 실행했을 때 뭘 받아야 되니까?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매개 변수를 받는다 해가지고 실행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콘솔 로그 해가지고 넘버 값이 뭐가 들어오는지만 눈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녀석 함수 실행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넘버값 잘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각 1, 1, 1, 1 여기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제가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된다 했죠? 자바스크립트는 문장과 숫자가 더해지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감싼 건 다 뭐예요?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 문장이기 때문에 요런 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넘버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가 될까요? 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녀석의 완성된 문장이 btn 1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2를 넘기면 뭐가 완성되겠어요? 2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안 배운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넘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넘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팝업 btn, 팝업 1 btn 클로즈라고 뭐 해도 되는데, 강사는 여기다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팝업 1 btn 클로즈. 아니다, 요거를 이렇게 쓸까요? 팝업이라 하고 팝업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들. 팝업 2 btn 클로즈 뭐 누구누구 이렇게 썼는데, 요거 조금 변경 좀 하겠습니다. 팝업 2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조금 더 코드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팝업 1에 후손인 BTN 클로즈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얘는 팝업 2죠. 이렇게 코드를 그냥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디자인이 안 나오죠? 그건 왜 그렇다? 여기 수정해줘야죠. 이렇게 그럼 잘 나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BTN 클로즈가 누굴 말하는지 모르죠. 그쵸? 지금 게다가 클로즈 하면 누가 닫히게 돼 있어요? 1이 닫히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CSS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팝업 1의 후손인 팝업 BTN 클로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행하면 닫히고, 실행하면, 근데 얘는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얘는 팝업 2의 후손인 BTN 클로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정상 작동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죠? 여기다가 다운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넘버. 그럼 일단 이렇게만 완성되면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팝업의 1이 완성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해주는데 다운표를 해준다 해가지고 요 앞에 여러분들 다운표 붙였을 때 여기 어때요? 붙여있죠. 여기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여 쓰죠. 어떤 문장이 완성되냐면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이런 게 완성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팝업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팝업 BTN 클로즈 이름이라는 클래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를 띄워야지만 뭐가 완성된다? 요게 아니라 요런 문장이 완성된다. 이거 뭐야? 팝업 1의 후손인 BTN 클로즈. 그죠? 그래서 쓰실 때 주의사항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정말 잘 되는지 볼까요?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잘 되죠? 그죠? 자, 지금 어때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넘겨준 매개 변수에 의해서.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헷갈릴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일반 버전이라 할게요. 그런데 저는 바꿀 거예요.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템플릿 리터럴 문법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템플릿 리터럴 문법이 뭐예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뭘로 감싸라? 백틱으로 감싸라. 근데 여기다가 뭐 쓸 수 있다? 달러 한 다음에 넘버. 자, 이렇게 쓰는 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게 더 헷갈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한 문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작업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템플릿 리터럴 문법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문법에서 여기만 달라지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달라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진다. 자, 내가 모르겠으면 요거를 어떻게? 원형을 일단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이 이거였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라? 원래는 이제 요거죠. 요게 완성되면 요런 문법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알아? 얘를 백틱으로 감싸라. 그쵸? 백틱으로 감싼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뭐 어디에요? 여기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써라. 그죠? 그럼 이런 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여기도. 자, 그러면 얘는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요? 원래 원형이 뭐예요? 원형이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백틱으로 일단 값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해라?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달러 중괄호 넘버 이렇게 쓰는 게 끝이죠.
어느 게 더 편해 보이나요? 플러스 넘버를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편한 거죠. 왜냐면 문법에 변형이 없잖아요. 딱 봐도 아 이거는 후손의 얘구나, 요 녀석이 후손인 얘구나, 얘는 팝업 뭐 1, 2 겠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독성이 높은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이거는 템포럴 리터럴 문법 사용한 버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